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특허 심판원에 다녀왔습니다. 특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 하는 분도 정작 특허 심판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기왕에 제가 다녀온 김에 특허 심판원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영상으로 남겨왔으니까 저희 설명과 함께 특허 심판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특허 심판원 앞에서 엄밀히는 정부청사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시작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 바로 앞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정부청사에 있는 특허 심판원에 구술 심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곳 대전청사는 1990년도 후반에 서울에서의 어떤 그 관공서를 또 지방 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무청, 또 문화재청 뭐 등등등 한 총 8개 정도의 청이 이전을 해서 내려왔는데 특허청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건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을 뭐 특허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문한 것은 이곳에 특허청의 상급기관이죠. 1심 법원에 해당하는 특허 심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심판원은 특허에 관한 어떤 분쟁, 다툼을 해결하는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 역시나 이곳 대전 정부청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뭐 여러 가지 권리범위 심판, 무효 심판 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등을 주관하는데요. 보통은 이게 서류로 이렇게 당사자 간의 의견을 주고받다가 한 번 정도 나를 잡아서 구술로 이렇게 논점을 파악하고 어떤 논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것을 구술심리라 합니다. 이곳 특허심판원에 있는 심판정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구술심리를 참석하기 위해서 심판정을 방문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심이 특허심판원이면 2심은 특허법원인데 바로 이곳 정부청사에서 약 1km 직선거리에 바로 특허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어떻게 보면 특허 관련된 좀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정부청사의 안쪽 그리고 심판정이 대략적으로 뭐 어떤 모습인지 등등을 근데 안에서는 제가 전체 영상을 동영상으로 남기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의 관공서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까 비밀적인 부분도 많고 사전 협조가 또 필수적이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 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고 대신에 스틸 사진으로 중요한 곳 몇 곳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대전 정부청사는 1990년도 후반에 어떤 정부 기관들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부친이신 이승길 변리사님도 이때 원래는 특허청이 서울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청사 이전 시점에서 저희 부친께서도 그 당시에는 특허심판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둔산동에 이 정부청사의 특허심판원으로 옮기셨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변리사로 개업을 하신 케이스십니다. 그래서 이 대전 둔산동에 정부청사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허에 대한 심급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를 통해 가지고 특허 등록 또는 거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거나 거절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는 불복을 할 때는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다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허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처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권리를 당사자끼리 다투는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허 심급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령상 항상 어떤 쟁송 절차는 3심에 걸쳐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1심은 1심 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허에 대한 절차에서는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특허심판원, 2심에 해당하는 것이 특허법원,
3심에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 이런 식으로 3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 행정청에 해당하는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대전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에 있고요. 그로부터 1km 직선거리에 특허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을 상당히 꽤 많이 가는 편입니다. 특허청 심사관 면담을 위해서, 또는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 심판 절차를 위해서, 또 특허법원에서의 변론을 위해서, 이렇게 대전을 꽤 많이 가는 편이고요. 참고로 대법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울 저기 이제 강북, 저기 어디 있죠? 저 종로 언저리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서초에 있는 대법원, 예, 그 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방 검찰청 있는 바로 옆에 대법원이 있죠. 서초에 있는 대법원에서 특허에 관한 3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전청사에 있는 그 내부 함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청사는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네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두 동만 보이는데, 뒤에 보시면은 두 개 동이 얼핏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개의 건물이 쌍둥이처럼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가 보면 이렇게 건물 사이에 현관이 있습니다. 4개의 건물 사이사이마다 현관이 있어가지고 총 4개의 현관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에서 들어가는 현관이 바로 대문에 해당하는 정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관 또는 정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정부청사는 아무나 그냥 손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부청사에서 방화 테러가 있었습니다. 대전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방화 테러가 있었다 보니까 피해는 별로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들어갈 때 보시다시피 신분증을 맡기고, 그리고 어떤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청의 담당 공무원의 어떤 이제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 어떤 출입증을 받아서 폐용을 한 채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특허심판원의 이런 구술 심리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라고 사전 등록을 해서 바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입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건물 4개 동이 1층에서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라운지처럼 연결이 돼 있고, 보시면 2동이 있는데요. 참고로 특허청은 4동에 있습니다. 정부청사는 총 8개의 청이 사용을 하는데, 산술적으로는 4개 동을 8개 청이 사용하면 한 건물의 반을 1개 청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특허청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1동, 2동, 3동, 4동 전체를 특허청은 이용을 하고요. 이 특허심판원은 2동의 일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약간 확대를 했는데, 2동의 특허심판원은 15층에서 18층을 사용을 합니다. 특허 관련된 좀 부서에서 전체 4동 전체와 2동의 일부를 사용하니까 정말 많은 규모를 차지하죠. 그래서 저는 특허 심판 절차를 위해서 특허 심판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심판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2동에 있는 18층에 내렸습니다. 특허 심판정은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판정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제일 심판정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면 심판정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녹취와 그리고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심판 사건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제 촬영을 했고요. 내부를 보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방역 때문에 차단판이 설치가 돼 있어서 빛의 반사를 위해서 자세히는 보이질 않는데요. 저 맨 앞에 보시면은 심판관, 세 분의 심판관님들을 위한 좌석이 3개가 있습니다. 심판장, 또 주간 심판관님, 그리고 그냥 심판관,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분의 심판관님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속기를 하시는 분과 이 심판 사건을 이제 주관하는 이제 담당 사무관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의자가 3개가 쫘르륵 있는 게, 3개가 있는 게 보시는데, 이쪽에 바로 이제 청구인 측, 또 피청구인 측 자리입니다. 특허 심판 사건은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법원 사건하고. 하지만 시스템은 거의 같습니다.
어, 일반 법원 사건에서 특허 법원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라고 하는데요. 심판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처음에 제기한 측 원고 또는 청구인 측은 왼쪽에 앉고 이거를 이제 받아서 응수하는 쪽은 피고 또는 피청구인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저는 청구인 측을 가지고 왼쪽에 이제 앉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시면은 그 스크린이 있는 걸 이제 보실 겁니다. 이 스크린은 이 심판 사건의 구술 심리는 자주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집중 심리를 위해서 평소에는 여러 번의 서류를 통해서 청구인 측 서류 제출, 피청구인 측 답변, 또 피청구인 측의 의견에 대해서 청구인 측의 다시 답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류로 논박을 한 다음에 한 번 정도의 구술 심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뭔가가 이제 좀 쟁점이 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술로 다투는 그런 한 번의 집중 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경우에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구술 심리를 하는데, 그때 어떤 준비 자료를 미리 가져가서 제출을 하고 또 가져가서 이 프레젠터에 띄워서 이 관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방청객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데, 방청객은 아무나 그냥 와서 방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공개 심리가 있고요. 어떤 사건은 비공개 심리가 있습니다. 이날 사건은 공개 심리였지만 그래도 이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딱히 없어서 방청객들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청구인 측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건데요. 왼쪽에는 어떤 청구인 당사자가 같이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청구인 측 당사자께서 오지 않으셔서 대리인 혼자 진행을 한 케이스고요. 이날 사건은 무효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가지신 특허 권리가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무효 사건을 제가 이제 청구를 한 대리인이었고요. 특허 심판원에서 다투는 사건은 주된 사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무효 심판, 또는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어떤 상대 누군가의 어떤 사용하는 발명이 침해가 아니다 또는 침해가 맞다라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그리고 3번째로는 특허청에서 내린 어떤 거절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이렇게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대리인 입장에서 구술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제 그간 한 몇 개월, 길게는 뭐 반년 이상 진행되어 온 사건의 집중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서 2시간 정도의 구술 심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의 자세한 사건은 사실은 제가 뭐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특허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심판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특허 심판 또는 특허 심판정, 구술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소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정부청사에 있는 특허 심판정 그리고 이런 구술심리 분위기 보여드리는 것으로 많이 좀 갈증 해소가 되셨을 것이고요. 실제 특허 심판 사건의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허 심판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특허 심판에 관한 영상 마음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특허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동기 변리사였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